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밭작물을 살펴볼 건데요. 밭작물이 26년도에 개정이 큰 폭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이 바로 종합이암, 수확감소 보장, 사과배, 단감, 떫은감 했다. 반드시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것 같고요. 15점짜리, 15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밭작물이 지금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장.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농업수입 안정보장 15점짜리. 당연히 나와, 당연히. 네, 밭작물에서 이제 25년도에 바로 어, 마늘하고 인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삼을 밭작물로 치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따로 본다면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마늘만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대폭에서 한 60점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만 해도 이게 지금 30점이에요, 30점. 그래서 45점. 최소 45에서 이제 5점짜리 이런 거 합하면 60점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공부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바로 참깨 녹두, 그 다음에 콩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26년 개정사항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배추는 가을 양배추를 신설했다. 가을 양배추. 가을 양배추. 그래서 이제 양배추, 가을, 월동, 당근도 이제 고랭지, 가을, 월동, 봄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우리 손님이 짜증나게 저도 정말 이거 하는데 짜증났었는데 올해는 더 분화가 돼서 더 짜증나게 생겼어요. 이 짜증나는 것을 이겨내고 다 도전해 봅시다.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섰으니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자, 무당은 봄이 없어요. 자, 무는 봄이 없어. 고랭지가 여름이죠. 고랭지가 여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는, 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있고, 그래서 이제 당근도 바로, 봄이 없어. 그러니까 고랭지, 가을 당근, 월동. 그러나 이제 그 기존의 당근은 가을 당근, 월동 당근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썼어요. 올해 고랭지 당근을 신설하니까 이제 여기 써줘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는 보험기간 이런 게 동일하고 인수제한이 고랭지 당근만 신설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양배추는 바로 봄, 여름이 없다. 양배추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확 기간이 이제 조생종, 저중생종은 바로 이제 2월 말, 그 다음에 3월 15일 중생종, 이제 아주 많은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부터는 어느 정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겨울이고 따라서 봄, 여름 양배추는 없고 이제 가을 양배추가 신설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알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다 헤어집니다. 다 헤어지고 결국은 이걸 참을성 있게 애워내고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짜증나고 해서 에이 뭐 나오겠어?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총 맞아요. 시험장에 가서 총 맞고 1점 차이로 떨어지고 5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 한 500명은 될 거, 5점 차이로 떨어요. 500명은 될 겁니다. 500명. 그래서 누가 끈질기고 누가 참느냐 그 싸움이니까 저기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배추는 가을 양배추가 신설됐다.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은 양배추는 수확감소 보장이었으니까 원래 그대로. 그 다음에 농업수입 안정도 원래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돼. 하나 시설작물은 아니다. 그래서 양배추, 양상추는 시설작물 아니에요. 상추만 시설작물, 상추만 시설작물이지 양배추, 양상추는 아니다. 오상미. 그래서 꼭 기억해서 양배추 뜨면 이게 지금 수확감소냐,
농업수입 안정이냐, 시설작물이냐, 여기는 해당하니까.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당근. 당근은 무당이니까 봄이 없어. 그러니까 고랭지 당근, 여름 당근을 신설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확감소 보장이고,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생산비 보장이었는데 바로 단호박과 당근이 수확감소 보장으로 넘어왔어요. 감자는 이제 원래 그대로 겨울이 없었고 요 세 개를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다 수확감소 보장이었는데 이제 농업 수입은 가을 감자만 농업 수입 보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26년도에 봄하고 고랭지를 신규로 가입해서 이제 감자는 통째로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다. 그리고 또 감자는 통째로 시설 작물이에요. 단 여기는 병충해가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감자, 시설 감자이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옵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시설 감자는 병충해 적용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감자 병충해 1등급, 2등급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하여간 감자도 어떤 식으로든 꼭 나오는 것 같아요. 파는 변한 건 없는데 이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대파, 쪽파, 실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른 품목처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 대파. 그래서 이제 대파는 다 생산비 보장인데 생산비 보장이에요. 근데 이제 쪽파, 실파는 자부담 10%, 20%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가 20%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배추, 무는 이제 완전히 최고 이제 우리 농작물 재품목에서 최고의 그냥 팔방미인,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됐어요. 이제 모든 품목에 다 들어가. 생산비 보장, 아니면 수확감소 보장, 아니면 생산비 보장, 농업수입 안정 보장, 시설작물 무려 4군데를 따져야 되기는. 그러니까 배추, 무는 수확감소 보장이냐, 생산비 보장이냐, 농업수입 안정 보장이냐, 시설작물이냐 4군데를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질 수 있다면 기본 실력이 튼튼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봄하고 배추하고 무는 원래는 생산비 보장이었다. 근데 이제 26년도에 다 시집을 보냈다. 어디로? 수확감소 보장으로 가을이만, 수확감소 보장으로 가을 일반만 시집 보내고 농업수입 안정 보장으로는 이제 여름까지 한꺼번에 보냈다. 고랭지 가을까지 농업수입 안정으로 보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확감소 보장으로 뭐 보냈다? 가을이만 보냈다. 가을 둘 다. 농업수입 안정 보장으로 여름과 가을이를 둘이를 보냈다.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보장이 튼튼하니까 한 명만 시집 보내기 그래서 둘 다 시집 보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을 배추가 왔는데 병충해 보장을 신설했다. 이제 무는 하나에서 일반 무와 단무지 무, 알타리 무로 구별해서 했는데 일반 무는 시집 보내고 단무지 무는 안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무, 단무지 무는 또 생산비 보장이야. 가을 무, 일반 무는 수확감소 보장이야. 요것만 좀 짜증 나더라도 요것만 구별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다 이거는 시설 작물도 돼요. 그러니까 배추무는 완전히 우리 이제 팔방미인이다. 4개나 돼. 무려 4개나. 그래서 이제 시험에 곧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해서 하고 이 중 15%, 즉 최소가 20%인 것은 새로 신설된 거. 봄은 이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배추 봄, 가을, 무, 가을, 쪽파, 실파, 고랭지 당근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을 양배추는 신설했음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 15%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입법의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최종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배추무는 가을만 이동, 오렌지도 이동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밭작물 보험금 재파종 품목 확대했다. 재파종 재정시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이제 바로
마늘만이었어. 원래 재파종은 수확감소에서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은 메시종목 원래 그대로. 근데 여기서 요게 신설됐다. 그래서 이제 가감이 마당에서 춤을 춘다. 가감이 가을 감자가 마당에서 춤을 춘다. 라고 하면 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재정식은 수확감소 보장에 단호박, 가을배추, 양배추만 인정이 됐었는데 요 세 개가 인정됐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이 이제 면적 제한으로 신설 품목부터는 바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한이 아니라 녹두, 생강, 참깨, 종합염, 사과바위, 단감도, 얇은감은 면적 제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험 가입 금액 제한이 아니라 면적 제한으로 바뀔 거라는 신호탄을 쏜 거죠. 그래서 이제 300m 제한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올해 신설한 품목들. 자, 그 다음에 보정하는 사과가 탄저병을 했는데 그거는 적과저는 아니고 종합염, 포복자만만 탄저병 인정했고, 그 다음에 가을배추에 무름병을 가을배추는 수확감소 보장이죠. 그래서 무름병을 인정했다. 가을배추. 가을로 시집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장하는 제가 신설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 자, 작년까지만 해도 쉬웠는데 올해는 최저가 20%예요. 그러니까 10%, 15%가 없어. 최저 20%. 그 다음에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25년도에 최저가 20이었는데 15%를 올해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15%예요. 그러니까 15% 선택 기준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은 최저가 15%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저가 20%는 신규인 거는 당연히 올해 26년 신규인 거는 바로 당연해요. 그러니까 26년 신규 품목 알면 요건 따로 하고, 신규 품목 알면 요거는 무조건 20%예요. 그럼 요것만 외우면 되겠죠.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26년 신규는 아니지만 아직 3년이 안 됐다거나 해서 20%인 거. 호유 두불, 바로 호두, 유자, 두릅, 블루베리. 두릅, 블루베리는 25년도 신설. 호자, 유두는 그 전에. 호유, 두불, 귀수, 논작물, 호유, 두불, 귀수. 요것만 외워놓으면 요거는 26년 신설된 거는 20% 없다.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함 쓰면은 거의 이거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짐작으로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이걸로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의 정부 부담 비율도 올해 대폭 바뀌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15점짜리에 곁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사과 벼하고 4개가 구별이 됐었는데 통합을 했어. 이제 33, 38 뭐로? 사과배로. 그래서 65%까지 33, 38 벼가 통합됐다. 그 다음에 여기 품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전부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이에요. 농업수입 안전보장 품목인데 여기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원하는 김에 일반 수확감소에도 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은 수확감소, 농업수입 안전보장 다 지원해요. 원래 이 품목들은 다 농업수입 안전보장.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게 한 게 감귤이에요. 감귤. 원래 농업수입 안전보장은 만이었거든. 만감류만 인정하지. 만감류만. 원주밀감 아닌데 여기는 덜컥 뭐로 했냐면 감귤로 표현했어. 감귤로.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 혹시 표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게 감귤이면 원주밀감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원주밀감도 농업수입 보장 아니지만 유일하게 되는 게 원주밀감이에요. 원주밀감. 그 다음에 무, 배추는 원래 이제 가을이랑 뭐만 시집왔어요? 여름, 고랭지만 시집왔는데 다 인정이 돼, 다.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강귤 원주밀감도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체종을 확인해 보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즉, 농업 수입 전적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무배는, 바로, 봄하고 월동도 인정이 되고, 여기는 원주밀감도 일정이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 수입과 안정보장 품목과 차이, 그러니까 주로이지만 농업 수입 보장 안정 아닐 때도 47, 48 이렇게 인정이 된다.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47% 적용되는 경우를 이제 새롭게 당연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올해냐 내년이 문제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참깨, 자, 참깨, 수학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녹두, 수학계 흑갈색으로 변했네, 흑갈색. 수학적계 흑갈색으로. 참깨, 녹두. 바로, 그 다음에 녹두의 수학적기. 요거는 수학적기고, 요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 이게 이제 꼬투리고, 요 두 개만 알면 꼬투리, 그 다음에 종실, 이름, 알갱이는 종실이에요, 종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주수, 이제 포기 안 하고, 노는 포기, 그 다음에 포기당 간격, 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일항길이 일항폭. 그러니까 포기당 간격을 일항길이 일항폭. 자, 이런 국어, 용어만 주의하면 결국 벼와 동일하다. 오늘 할 4개는 벼밀보리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4개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팥은 여기 이제 종실이에요. 종실의 무게만 재요. 요게 이제 꼬투리. 이건 이제 콩, 누렇게 변했죠, 누렇게. 그러니까 요 사진을 잘 기억해 두면 수학적기,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기 할 때 다시 요거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감소 밭작물 품목의 전체 종류예요. 전체 종류다. 그래서 이제 전체 종류는 바로 이제 작년에도 여기 씌웠는데 올해는 대폭 들어와서 이제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나오진 않겠지만 요거가 수학감소 보장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단양 콩팥땅은 감옥가고 마고향과 차수향은 4호개가 4호개. 감옥이 아니고 4호개, 사료용 옥수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생두깨, 녹두 참깨. 생두깨가 춤을 췄다. 배에서 춤을 췄다. 가짜 배에서 춤을 췄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자수 하시는 분은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아니까. 근데 이제 처음은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야 요 품목들이 외워져. 처음은. 그러니까 특히 도시에만 사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외우려 한다. 그래서 마고향이 잘 나오니까 수업하기만 너무 지겨우니까 마고가 누구냐? 여왕마고예요. 여왕마고. 그래서 이제 부르봉 왕정을 이제 카페 왕조에서 이제 부르봉 왕조인가? 부르봉 왕조를 연 앙리 4세의 남편. 여왕마고. 그래서 이제 이 마고 여왕이 19살 때 이 어머니 캐더린 왕비가 섭정을 해. 아들이 너무 어려서. 이 왕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19살에 시집을 보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신교와 구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과 신교, 루터교, 뭐 켈빈파 이런 파들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고 대싸움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섭정을 하던 캐더린이라는 분이 바로 마고를 정략결혼을 시켜요. 정략결혼. 누구랑? 그 스페인 근처에 있는 작은 소왕국에 있는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부르봉 왕조에 결혼시켜요. 19살에. 애인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피의 결혼, 둘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날 피의 결혼식, 이름이.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아주 엄청 싸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바르돌로뮤 대학살,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하셨던 분들은 바르돌로뮤 대학살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구교팀이 신교, 이건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피해 결혼식. 그래서 이제 계속 싸워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왕마고의 전 남친 19살이 남친까지 있었어. 그러고 결혼했어. 19살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커갔죠. 전 남친이 기즈 가문이라고 영국의 이제 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 이런 아주 엄청나게 메디치 가문보다는 덜 유명한데 유명한 가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가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즈 가문의 아주 저기였어. 그래서 이제 전 남친 구교, 그 다음에 오빠는 왕이에요. 오빠는 왕, 오빠, 그 다음에 남편이 셋이 이제 왕권이랑 종교 때문에 죽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죽고받고 싸워. 그래서 이제 서로 칼로 찔러 죽고 결국은 다 칼로 찔러 죽여요.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아주 그냥 왕을 호의를 어떻게 했는지 쉽게 죽어. 그래서 이제 마고는 누구 편을 드느냐? 남편하고 이혼하고 오빠 편을 들어. 전 남친 편도 안 들고 오빠.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는 영국은 엘리자베스 왕이 계승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6 형제 중 다 죽었어. 하여간 다 어려서 죽고 전염병 죽고 엄마가 캐서린 불쌍하죠. 마고만 살았어. 근데 여자는 왕이 계승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때는 선진국이네. 여성차별이 심했네. 그래서 여기 어부지리로 요 남편이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남편일 때 했고 이혼은 나중에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빠 편을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오빠 편을 들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 사이가 안 좋아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죽고 하니까 왕위 계승권이 이 앙리 4세한테 있어서 해서 앙리 4세가 이제 부르봉 왕조를 열고 바로 이제 낭트 칙령이라고 이제 대종교 화합책, 즉 톨레랑스죠. 관용책, 톨레랑스. 영국의 프랑스의 정말 위대한 정신, 관용의 정신, 적들을 용서한다. 이 정말 위대한 정신.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주의, 적들을 죽이지 않고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기에는 단두대 다 적들은 다 죽이곤 했어요. 그걸 빼면은 참 이렇게 위대한 프랑스가 있었던 거는 이 톨러란트죠. 영어로는 톨러란트, 관용, 참는, 톨레랑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받고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도 하고 사는 토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우리가 배울 이 정신은 톨레랑스, 그러니까 상대를 관용한다. 우리 살 때도 적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포용하자. 그래서 이제 여왕 마고는 결국은 이혼하고 아주 비참한 일생을 산 비운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사벨 아잔이라는 아주 프랑스에서 제일 예쁜 여배우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쁜 배우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살아 계신가? 자, 바로 했던 영화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없네요. 넷플릭스에는. 딴 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외우고 마고 또 나와요. 마고 양인 농업수익 감소에도 나오고 또 나오니까 마고 양을 기억해라. 그래서 좀 잔소리가 길었고
농업수입, 여기 나오네요. 농업수입. 농업수입 안정 품목도 다 외워야 돼. 그 초보자는 포복담만 이렇게 해서, 콩냥하고 마고양은 감옥 가고, 고배고무는 이제 7월 31일도 고배고무예요. 그러니까 가배 가무, 가짜 배에서 춤췄다. 그다음 시설작물 다 외우고,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7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농업수입 안정보장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다 해야 돼요. 이 표를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반드시 OX 해보세요. 농업수입 어느 게 긴가. 그래서 7회 이전에는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싸구려라 않네요. 그렇지만 다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그래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입니다. 바로 밭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냐? 바로 여기는 어떻게 분류했어요? 품목별로 이렇게 됐고, 분류했고. 두 번째로 이제 분류는 바로 이제 표본구간 수확량 산정 방법의 차이에 의한 분류. 이거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일단 공부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걸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수확량 산정을 할 때 이제 50%, 80% 피해를 안 해. 정상 중량을 하는데 대신 함수율을 함수율. 따라서 여기는 완전히 벼, 밀, 보리, 귀리, 콩밭, 참깨, 녹두는 수확량 산정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여기는 로스율, 여기는 로스율이 없다 하면 여기는 너무 쉬워져 버려 이제. 그러니까 개정된 부분만 외워져 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참깨 녹두는 나올 게 이제 5점짜리 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참깨 녹두는 이렇게 하면 이제 쉬워져.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함수율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중량만. 그러니까 50%, 80%는 피해 넣었고, 어제 수박, 25년도에 들어온 수박하고, 올해 들어온 단호박, 올해 다 들어왔어, 올해 다 들어온 요거는 50%, 80%도 없고, 바로 정상 중량만 인정한다. 고맙지. 정말 고맙. 이거는 이제, 수학량 계산할 때 정말 고마워. 쉬워.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낼 확률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이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했는데 다 외울 수 있어, 다.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이거,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작물 시간에 할 건데, 바로 이제 양정팔 80% 비해냐. 양정팔 이제 50%부터 하면 50%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옥수수랑 감자야. 그러니까 이것도 옥정중학교에 다니는 5학년이다. 그 다음에 감정이 감정. 50%랑 5cm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양정팔, 당정팔, 마정팔, 일비환, 양정팔, 일비. 이거 몇 번만 하면 그만. 그러니까 80%. 그 다음에 고구마, 고정오빠 58%니까. 고구마는 정상 58%, 고정오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하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넘으면 이제 밭작물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랑 함께 수업하면 됩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학 지수, 차품목 따로. 그 다음에 인삼은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면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하겠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깨, 녹두, 콩, 팥을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그 이유 아시죠? 그래서 제가는 함수율을 공통적으로 한다. 벼밀, 보리, 기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논작물, 이것도 논작물만 아니지, 그걸로 논작물 범위에 치면 오히려 나아요. 오히려 요거는 형식상 밭작물이지만 실질상은 논작물과 동일하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쉽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기준과 인수제한. 그래서 이제 뭐죠? 참깨 녹두는 이제 앞으로 두께, 암기 코드를 할 때 두께, 녹두, 참깨. 두께로 하면 이제 쉽게 요즘 그러니까 두께 콩팥, 요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콩팥 두께, 이렇게 이제 콩팥 두께는
이제 하나의 품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울 것들을 따로 몇 개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참깨와 녹두는 보온가액 기준 동일하다. 300제곱미터 했고, 인접농지. 이제 벼랑 동일하니까 벼가 인접농지예요. 벼, 조사령 벼는 인접농지. 그러니까 참깨, 녹두는 인접농지가 아파요. 여기 인접해야 돼.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250, 여기가 250이어도 떨어져 있으면 가입 못해. 그러나 인접 붙어 있으면 250, 250이면 하나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콩은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인수제한은 1000제곱미터 모두가 300 아니에요. 여기는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농업수익 보장 1000제곱미터다. 이제 면적 기준이 올해 26도부터 생산됐는데 농업수익 보장은 1000, 나머지는 300. 그러니까 면적 기준도 농업수익 보장과 차별한다. 농업수익 보장, 두텁게 보장하기 때문에 결국 면적도 넓어야 된다. 100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인접하지 않아도 돼. 하나의 리동만 있으면 두 개의 농지 가능하다. 팥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짜리 아시죠? 옥, 콩팥, 배무파, 단당시향. 옥 100만 원짜리 옥, 콩팥, 배무파, 단당시향. 하나이죠. 똑같고. 자, 그래 요거는 이제 뭐 요것만 알면 되고. 자, 인수제한. 참깨, 녹두. 자, 모든 거에 이제 인수제한이 항상 다른 것도 많긴 하지만 보리에서 했죠. 역시 출현율과 제식밀도 두 가지를 지금 올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 나오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거 내일만도 했는데 왜 출제위원들께서 한 번도 안 했어. 내년에 내려고. 올해 내려고. 올해. 혹시 안 나오더라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합격해.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무슨 다른 거 소홀히 하겠습니까? 요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보리에서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심사를 할까 오늘 또.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온 거를 다 외워가지고 해야 돼요. 두 개의 요건. 자, 그래서 하고 참깨는 또 이제 유별나. 참깨는 유별나다. 요 말 기억하세요. 참깨는 유별나네. 그러니까 콩팥에 의해서 유별나. 날짜도 유별나고 좀 이따 이유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 참깨는 유별나다. 참깨는 좀 유별나다. 유별나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참깨 7000. 이게 참이니까 7이네 7000.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 참깨 7000. 그다음에 출현율 80%. 출현율은 전부 80%예요. 예외 없어요. 옛날에는 85%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어. 무조건 이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 416. 416이 자 입에 내기도 민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그날 416. 그 다음에 420이 아니라 6.2 420이 지금 이제 호치민시로 바꿨죠. 호치민시로. 그러니까 420이 아니라 420짜리도 있어요. 나중에 620, 420보다 더 올라간 620. 그 다음에 이제 820. 좀 이따 날짜 820. 그러니까 나오니까 참깨는 유별나 아이가. 유별나서 420 갔다가 620까지 간다. 그래서 유별나서 우리 정말 우리 안타까운 우리 꽃다운 아이들이 많이 했던 그 날짜일 겁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날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날을 기억하고 하면 다 외워져요. 날짜도 외워져. 그 다음에 이제 들깨 참깨를 재배한 농지 전작으로 나중에 전작으로 안 되는 콩도 있어. 담배 옥탑 전작으로 다목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인삼 이런 것들 또 모아서 하게요. 이런 것들은 모아서 할 때만 전체를 볼 때만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체를 볼 때만 외워져. 녹두는 16,000주. 마늘은 몇 개였어요? 30,000주예요. 30,000주. 녹두는 16,000주. 이것도 기어코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계수확하는 농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콩 80%. 이제
가장 중요한 적정 출현 개수. 또 이제 제식 밀도로 하지 않고 또 이제 출현 개수예요. 제식 밀도랑 출현 개수. 그러니까 제식 밀도는 이제 출현 개수는 완전 제식 밀도는 뭐예요? 10헥타르에 얼마를 심었느냐? 오, 여기는 이제 심었느냐예요, 여기는. 여기는 얼마나 출현했느냐. 심은 거랑 심고 나서 살아나온 게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게 아니라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다, 파종, 정식했다, 제식했다. 국어 공부. 이건 동일. 그러나 출현은 심었고 파종했고 뭐죠? 이제 제식했다. 그 다음에 파종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현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국어 공부 못하면 밥도 없어. 단어 공부 못하면 적정 출현 개수.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있다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콩 10, 15, 제주도는 15, 15개나 콩. 그래서 이제 콩 악센트 3개 하면은 이제 욕하는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씹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혹시라도 욕이 될까봐 제가 못하겠습니다. 또 욕하면 또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하고 논두렁 시험 연구 당연히 안 되고 팥 6일 전 팥, 6일 전 팥만 제식 밀도가 없네. 또 제식 밀도가 없다. 팥만 여기서는 팥만 유별나네. 그러니까 인수 제한상 이제 반드시 2점짜리, 1점짜리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눈 크게 뜨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연료 미만인 거 다 외워야 돼요. 당연히 다 외워야 돼. 그런데 이제 전부 외우고 인수 제한 아닌 것만 이제 80% 아닌 것만 이제 외워야 되겠네. 80% 아닌 거. 그러니까 밭작물 대부분 80%다. 라고 하면 되고, 아닌 것들. 양양의 인삼차, 양양, 강원도 양양이죠. 양양 죽서루, 그 다음에, 지금, 그죠? 양양, 강원도 양양의 인삼차 합니까? 양양 인삼차 갑에 애들만 80% 인수 제한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외울 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못 외울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하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앞글 짰다 하면 다 구별이 될까? 하고 의심하고 해봤는데 이게 이제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 그게 이제 딱 구별이 돼.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점 있고 한번 할 때마다 하고 해요. 또 메시 종무 또 나오잖아 지금 메시 종무. 왜 아까 재파종 인정되는 게 메시 종무야. 근데 여기는 80% 인수 제한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메시 종무는 재파 정도 되고 안정된다. 똑같아. 메시 축구선수 메시 쪽에 무다. 그래서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식 밀도와 출현율 둘 다 인정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올해 찍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또 마고 우리 여왕님께서는 마고 여왕님은 감옥을 갔네. 제 비극적이냐. 마고 여왕이 감옥에서 콩을 먹는다. 콩밥을 먹는다. 마고 여왕 감옥에서 콩밥 먹네. 하면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참생당 옥보단이란 중국 저기가 있나요? 참생당. 자, 말을 만들어. 당인데 무슨 당인데 참생당. 한약방 이름 같네요. 참생당의 녹보단에서 녹보단에 올라 단위 모르겠는데 우리 마고 여왕이 감옥에서 콩을 먹는다. 이거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두 개를 다 출연율 80%에다가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감자하다 보면 외워져요. 양파 2, 3, 4 미초. 양파야 2, 3, 4 미초가 있어요. 미만초가 2, 3, 4 미초. 2, 3, 4는 외울 수 있잖아. 2, 3, 4 있죠. 그 다음에 또 옥수수 1, 3, 5 미초. 2, 4, 6 일주재배는 3, 5 미초. 2, 4, 6 미초. 4,600. 금방 외워져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렇게 요령 없이 하면 와 하고 나 포기할래.
에이, 나 그냥 딴 거 할래. 요런 거에 보고 하신다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만 요령 있으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4,000이잖아, 4,000. 요것만 3,5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오늘날 녹두. 또, 이제, 양평. 양평은 8구야. 양평. 경기도 양평. 양평에 8구야. 평당 8구. 근데 여기는 또 평당으로 안 놓고 3.3제곱미터로 했어. 여기도 80주네. 그러니까 양평에, 당근은 8구 80주다. 평당 8구 80주. 양평의 당근. 양평. 그러니까, 양배추, 양평, 양배추, 양평, 양평의 당근은 평당 8구 80주다. 3.3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그러면 여기 쉽게 오죠. 요것만 오죠. 고추, 1554, 1554 미초, 1554 미초, 1호, 1500 미만, 고추에 4,000, 1554. 금방 해오죠. 만호대, 만월대, 평양 만월대가 아니라 만호대에 올라, 만호대. 이렇게 몇 번 하면 쉽게 여진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계속 오늘 3번 이 표가 이제 밭작물 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해서 결국은 하고 오늘은 요거, 그 다음에 저번에 여기 없는 게 보리 했구나. 보리 2개, 보리. 3만이에요, 3만. 그래서, 한다. 자, 그래서 하고, 자,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 공통인수제한, 이런 거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서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이론서 이렇게 돼 있다. 200만 원 미만. 통상적인 제외. 통형은, 당연히 모든 인수 다 들어가고, 혼식, 안 됐다. 90% 조항 없다. 시설 재배 안 된다. 자, 이게, 논작물, 밭작물을 시설 재배하면, 포장해서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자, 노지만,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 구역. 보험회사가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판매 목적. 당연히 안 돼요. 도서지역 연륙교, 군사. 그래서 설마 이거를, 공통인수제한사항 몇 개 써라. 낼 것도 많은데, 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빌어야지. 우리 출제위원님들 제발 이런 거는 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불안하신 분은 앞글자 따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통영 제가 그랬네요. 요걸 또 이런 식으로 외웠네요. 통영 시판 하군기 이렇게 였던가. 일단 나중에 인수제한 갈 때 이렇게라도 또 이제 앞글자 따서 해보게요.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하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짜증나지만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면 혼자 어처구니 없이 웃고 하다가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준 거 따라하면 잘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발한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 많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많을 때 고를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재, 여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예요. 논작물, 밭작물 전부 자연재해 특정위험. 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앞에 올려놨지만 조회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처음이신 분은 그거랑 변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한 거는 그 사과 탄저병, 가을 배추 무름병, 요거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변한 거 없기 때문에 그거 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특정위험, 그 다음에 일반 자연재해, 그래서 문제까지 해놨으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도 이제 뭐 엔드냐 오냐 제가 아주 입에 거품 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짜증나 버린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실무 교육을 제가 이제 다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특히 이제 보험 사기 편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하는데 폐사 가축을 돌려쓰기 안 됩니다. 폐사 가축. 보험 가입 전에 죽은 폐사를 얼른 보험 가입 후에 죽은 거로 하고, 보험 사기가 왕왕 있나 봐요.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가. 그러면 이제 폐사의 경우만 주로 이제 하던데, 농작물에 이제 그 강사님께서 이제 실습을 주로 보험 사기 이런 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험 가입 이전의 피해를 보험 가입한 후에 피해로 한 경우는 많은 경우를 말씀하시던데, 이런 경우는 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자, 평균적인 이렇게 애매해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이 뭐냐? 이상이 평균적인 강우량을 알겠는데, 이상이 평균적인 강우량이 300제곱미터였다면, 이를테면 50제곱미터였다면 60이며 왔다면 이상인가? 이거 분쟁 소지가 있잖아. 강한 바람이 뭐야? 강한 바람이 적과전처럼 14m/s, 10제곱미터/s가 강한 바람이란 걸 누구만 아냐? 농민이 주장해. 농민 주장하고 당연히 보험회사는 주장하지 않을까요? 장기가, 자, 여기 다 눈으로 발생해? 그러면 얼었으면은 이건 누구도 인정이래. 근데 자, 눈이 많이 와서 떨어졌다. 얼진 않았지만 다 작물들이 떨어졌다. 여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인과관계 문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싸워. 그러면 농민은 이제, 자, 강한 바람으로 우리 사과 다 떨어졌다. 여긴 사과 아니지. 여기 이제 참깨, 들깨 다 떨어졌다. 재보니까 호우주의보도 없고 없어. 피해 사실 확인 나갔더니 아닌데요. 이제 뭐야? 이제 당신 그러면 입증해. 우리 콩, 팥 요것이 강한 바람에 안 떨어졌다는 거 입증해. 그러면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기 있다는 분이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그래? 입증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보험 안 준다. 여기는 우리가 볼 때는 죄 없다. 죄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디로 해야 돼요? 다른 특별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해야 돼. 민사소송.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민사소송 해야 돼. 여기가 이제 엄청난 액수면 이제 몇십억대 되면은 이제 하겠죠, 당연히. 하겠지. 그러나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못하고, 변호사 비용만 해도 아무리 저기 해도 500만 원 이상인데. 그래서 싸우면 요걸로 인한 피해는 누구만 하느냐? 판사만 알아, 판사만. 판사가, 이건 장기 지속적인 강우에 의한 피해다! 라고 때리면 그때 알아, 그때. 보험회사 직원도 모르고 주장만 할 수 있어요, 주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꼭 외운다면 동상해 정도, 서리 또는 기온의 하경, 그 다음에 이제 냉해 정도 하고, 다른 거는 이런 걸 시험에 내지 자질이 안 돼. 그런 분들은 퇴출해야 돼. 진짜 내지 마시고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조수에는 다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죄.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 그 자연재해를 맞으면 아까 방금 했던 다 보상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재해 중에 요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요거는 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났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 바로 화재의 경우나 이제 긴급피난 방제, 긴급피난 인간이 하는 경우니까 긴급피난이나 방제할 때 고의 과실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건 필요해. 요건 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학기에 수학을 해야 되는데 고의 중대한 과실로 안 해.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자연재해 조수에 멧돼지가 와서 했다. 그거는 멧돼지 피해지만, 그리고 보험기간 아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점. 요것만 있어야 돼. 그러나 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가 어느 것만 인정이 돼야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만 해야 돼. 그러니까 병충해도 안 돼요. 일부 품목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초 작업, 시비 관리, 영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의 직과 병의 총. 아니, 이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니에요. 이거 써놨네.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하는데 이 규정 없어도 보장하자. 노하자로,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인과관계입니까? 그러면 배가 떨어져 낙과 피해를 당한 게 까마귀 때문입니까? 조수의 때문이네? 까마귀는 새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어요. 까마귀는 조수의 아닙니까? 인과관계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세요. 까마귀 떼가 우리 사과밭에 까맣게 앉아. 어떡하실 거예요? 인과관계입니까? 인과관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그 다음에 A란 위대한 분이 죽자 별똥별이 떨어졌다. A가 죽자 비가 온다. A가 죽었기 때문에 비가 온 겁니까? 때문에. 자, 기본적인 인과관계 상식은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현장 가서도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까마귀 떼가 완전히 덮였다. 그런데 사과 낙과 피해가 됐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낙과 피해잖아. 여기 반박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선후관계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뭐예요? 선후관계. 그 다음에 A분이 죽자 했다.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불이 났기 때문에 나면은 때문 because due to 그죠? 이게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causality 인과관계란. 그러면 요걸 다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흉이란 분이에요. 흉,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이죠. 경험론 철학자. 그러니까 경험론자라는 것은 경험으로만 인식을 해야만 그게 진리다. 경험론자.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것은 진리의 가치가 없다. 이 반대에 대해서 데카르트란 분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성으로 우리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휴은 경험론자. 그러니까 경험론과 대륙의 이성론자가 대립을 했었죠. 휴은 불이 났다. 그래. 불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기. 연기가 눈에 보여.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눈, 코, 귀, 오감으로 우리가 하는 게요. 경험한다. 그러니까 눈, 코, 귀, 손과 발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경험이야. 불, 우리 눈으로 다 보여. 그냥 만지면 뜨거워. 할 수 있어. 연기, 눈에 보여. 매워. 할 수 있어. 이거 두 개는 경험할 수 있어. 라면, because, due to, causality,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인정한 관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습관일 뿐이지 무슨 자연의 법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그러니까 휴메의 경험론자. 그렇지만 우리는 휴메를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대부분의 우리 다른 경험론자 외에는 다 인과관계를 인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연기의 원인은 불이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다시 여기서 선후관계. 뭐예요? 내가 이 영화를 봤더니 1000만이 되었다. 인과관계입니까? 자기가 먼저 했잖아요. 그랬다고 이걸 인과관계에 붙여요?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요. 선후관계.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면 대출이 늘어난다. 이게 반드시 이자율이 올라도, 대출이 줄어든다.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자율이 해도 다른 요인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인과관계인 측면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때는 관련 있는 관계다. 이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인과관계입니다. 선후관계, 상관관계 안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하여, 때문에 나야 돼.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연과 아니야. 다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야.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좀 구독자도 많고, 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다면 반드시 제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제기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조항이에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일단 이렇게 냈기 때문에 시험에 만약에 농구문 이론서상 이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요거 애운대로 써야 돼. 이거 5개 써라. 하면 요거 써요. 근데 여기서 써라. 손을 써라. 몇 개 아니면 한 개만 써요. 몇 개 아니라. 그래서 10회 시험에 몇 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 한 개만 쓰면 한 개만. 근데 이제 우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5에서 7개 다 썼어요. 7개. 이거 쓰느라고 시간 한 20분 보내 20분. 그래서 당연히 이거 쓰다가 다 떨어졌지. 아마 거기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구문 이론서 상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 5개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농구문 이론상에 없고 보상하지 않는 새, 콩팥에 보상하지 않는 새 5개 써라 나오면 이제 아무거나 쓰면 돼. 이런 것도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우리 밭에 추락해서 받는 손해. BMW 옆집에 철수가 BMW 뽐내다가 손해. 그 다음에 이제 일용직 근로자 A가 출근하다가 과실로 하는 손해. 다 요거 5개 다 쓰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시고 설마 이거 내실 분은 이제 7회 시험 이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도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가축의 경우에는 그때 제가 다시 하겠지만 그거를 좀 눈여겨봐서 가축의 문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10회인가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입에 거품 안 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본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입에 거품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규정은 필요해요. 요 규정은. 여기는 11번 왜 필요하느냐? 요때 이제 화재가 날 수 있거든. 화재. 뭐 이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자탄 쏘면 뭐 비는 내리나? 그런 거 내리면 모르겠는데, 노동쟁이 할 때 불 내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필요할 때 필요한 규정은 요 4개 뿐이에요, 4개. 나머지는 이거 없어도 당연히 안 해요, 당연히. 당연히 보상하지 않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보험기간. 3번에, 보험기간이 이제 뭐만 유별나다? 참깨만 유별나다. 참깨가 유별나서 했죠. 이제 인수제한까지. 인수제한은 16일 전 4월 16일. 그 다음에 싸이공이 아니라 620, 1020. 참깨만 나오면 이제 제일 안 나요. 녹두장군은 11반이다. 자, 11반, 15는 반으로 외워요. 그래서 지금 벌써 했죠. 5반 뭐예요? 5반 두릅은 5반이다. 9반은 누구? 9반은 블루에 우울해. 블루베리, 9반 블루, 11반 나왔네. 나올 때마다 11반은 녹두다. 11반 녹두, 5반.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은 여기에 따르니까 경작불능 날짜는 여기에 다 따라요. 그 다음에 수학계 시점이고, 벼만 출수기다, 출수기. 그죠? 그 다음에 113 팟, 간첩신고 113 팟. 그런 식으로 하고, 녹두장군.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10일에 참적은 벽콩 참적. 10일에 참적은 벽콩 가감이다. 그래서 벽, 11월달. 콩, 참, 뭐죠? 참달에. 그 다음에 적과전. 적과전 다 11월달이죠.
적과전 다 11월달. 그러니까 10일의 참적은 벽콩 가감이다. 콩이 콩. 벽콩 가감. 이거 몇 번만 외워지잖아요. 가감은 가을 감자. 그러니까 10일의 참적은 벽콩 가감이다. 하면서 혼자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우리가 욕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외우다 보면 이제 재밌어요. 벽콩 가감. 한 번만 하면 11월 30일은 틀릴 일이 없어. 벽콩, 10일의 참적은 벽콩 가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은 똑같다. 50%, 100%, 천원 단위 절사한다. 근데 신규 가입일 경우는 팥은 표준수확량 70%. 이제 두 개, 유살 팥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유자 제외하고 살구팥만 70%. 그러니까 신규 가입일 때는 조심해야 돼요. 표준수확량 10%.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팥과 살구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이제 여기다 가입을 해요. 여기다 평년 수확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규니까 손해율에 의한 따질 수가 없어. 손해율을 할인 할증률이 없어.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최저 자기 부담 비율 무조건 20%. 최저. 그죠? 이거는 왜? 최저 자기 부담 비율 10% 하려면 3년 연속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입했단 말. 15%도 안 돼. 왜? 2년 연속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신규 가입의 의미 적어놓고 반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에 할인 할증률 0. 그 다음에 최저 자기 부담 비율 20. 팥은 다른 거는 표준 수확량 100%인데 살구팥은 70%다. 자, 그래서 보험료는 이제 가요 선방, 이제 방제시설 할인 없는 것은 뭐예요? 방제시설 할인 없는 것은 오무호에 오복밤 한 번 외워놓으면 되잖아요. 오목밤 2불, 그 다음에 논작물 전부, 그 다음에 밭작물은 교감 선생님이 고감이 차 팔고 도망갔다. 차 팔고 고감 내지는 교감 선생님이 고감 차 팔고 고감 차 팔고 금방 외우지. 요거 안 외우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삼 5% 안 외워서 인삼 그거 틀리신 분들 15점 날라가. 15점 인삼 15점. 그 관수시설 5% 안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요. 그래서 콩은 무려 방제시설 할인이 전관배 5%씩이에요. 전관배 5%. 전기시설, 관수시설, 배수시설 각 5%씩이니까 최대 15% 할인이에요. 콩. 그런데 이제 녹두 참깨 콩은 여기고 여기는 바로 뭐예요? 이제 요거는 방제시설 할인이 되는데 이제 팥은 방제시설 할인이 없고 차팥고 고감 되는데 규정이 없어. 녹두 참깨는 된다 해놓고 여기처럼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 그러니까 녹두 참깨는 일단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방제시설 할인율이 주어져. 할인율이 여기는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고 전기시설 했다, 관수시설 했다 하면 10%, 3개 했다 5%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다르다는 거.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율. 올해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콩은 왜 이렇게 다르냐?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기 때문에 얘들은 농업 수입 안정 아니기 때문에 50%. 그러니까 이제 요 지원율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준다.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 콩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게 달라. 그다음에 환급보험료. 환급보험료는 이제 했던 거 똑같아.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어 경우 하고 효력상실 해지는 책임이 있건 없건 무조건 미경시 계부만큼 반환을 해야 돼. 계약자 부담금만큼. 효력상실 해지는 책임이 있건 없건. 무효인 경우는 세 가지다. 이렇게 해야 하세요. 무효인 경우는 계약자가 책임 없다. 이것도 냈어요. 이것도 계약자 부담보험료 전액 반환. 계약자가 고의 중과실이다. 전혀 반환 없어.
경과 실일 때는 미경이 교부만큼 반환한다. 또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여기도 이제 아주 문제가 많아요. 책임 있는 사유.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그다음 평년수학량은 완전히 똑같다. 참깨. 저기도 신설했지만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조사수학량. 그래서 똑같다. 사고시는 조사수학량하고 평년수학량 50%. 무사고는 그러니까 똑같다. 피해율도 똑같다. 자기부담 비율. 콩팥은 오래 신설했, 녹두 참깨는 오래 했으니까 15 적용 없어. 2, 3, 4만. 그죠? 여기만. 경작불능 보험금도 일정 비율인데 10%, 15% 없으니까 참깨 녹두는 45, 40% 없어요. 당연하죠. 수학감소본 공통이다. 자, 이제 손해평가 현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으로 넘어와서요. 손해평가 현지조사. 자,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조사 방법 그런 것들 몇 개만 아주 저기 조심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예찰 조사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새로 신설됐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언제든지 하죠. 그래서 똑같고 경작불능 조사 역시 배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다. 살펴보시고 전조사와 후조사를 한다. 산지폐기 여부 반드시 산지폐기 확인돼야만 경작보험금 준다 하고 이제 역시 수학감소 보장이니까 수학량 조사. 따라서 항상 이렇게 큰 덩어리로 4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4개 조사.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아무 때 나가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이분이 혹시 보험 사기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위험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하고 피해사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 해당 요건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 크게 덩어리로 이렇게 4개 조사를 한다. 결국 수학량 조사는 결국 언제예요? 수학 직전이 하죠. 수학할 수 있을 때 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 보장하는 제 경작불능 여부 확인 콩팥만. 콩팥의 경우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벼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면 이제 콩팥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수학량 조사 적기 판단 하고 이때 바로 중요한 거 할 것이고, 재조사 및 검증조사를 수학량 조사 후 2주 이내 수학하지 않아. 수학량 조사를 했으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때는 재조사, 검증조사를 한다는 거. 이제 하고, 역시 표본조사, 전수조사인데, 콩팥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의 근본 목적은 바로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학량을 산정하기 위한 거다. 표본조사의 근본 목적, 과수 품목은 주당 착과수를 구하기. 주당 착과수를 구하기. 여기는 표본구간, 여기도 표본구간이죠. 표본구간 주당 착과수를 구하는 게 표본조사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 과정에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알아야 되니까.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학량. 그러니까 면적으로만 바꾼 거예요, 면적. 주당을 근본 목적.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는 당연히 다 하고 전수조사는 콩팥만이 한다는 거죠. 콩팥만이.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전수조사 품목은 벼, 밀, 보리, 길이, 콩팥, 인삼 이 정도다. 나머지는 다 표본조사만 해요. 미보상주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바로 이제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 반드시 해야 돼. 수학량 조사 적기,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요 3가지가 이제 우리 현지 조사에서는 시험에 나올 것은 바로 요거다. 조사 적기가 언제냐? 아까 사진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참깨가 유별나다. 콩팥 녹두는 다 비슷해. 콩팥 녹두는 참깨가 유별하다. 참깨만 유별하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 조사 적기는 바로 콩잎이 누렇게 변하고, 누렇게 변하죠? 누렇게 변하고, 꼬투리 아까 봤죠? 꼬투리의 80, 90%, 팥은 7, 80%, 황색으로 변했다. 여기는 성숙기다. 그래서 이 콩은 14일 지난 거. 요거를 해야 되고, 바로 이제 참깨는 참깨 아랫단 꼬투리 2, 3개가 벌어지는 시기.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월 말, 8월 말. 그래서 녹두는 8월에서 10월 생육정지 상태 및 기계수확 가능한 상태에서 7, 80% 역시 팥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우고 녹두는 아까 봤듯이 흑갈색으로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은 콩팥 녹두는 전파인 경우는 1항 길이 4주. 변은 어땠어요? 폭이 4폭이 길이, 4폭이 길이, 폭이당 간격. 국어만 달라요. 여기는 1항 길이 1항폭. 그 다음에 3파의 경우는 보리 미리 길은 50cm 규격의 원형. 여기는 1제곱미터 규격의 원형. 1m, 벼보리는 50cm.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죠. 또는 표본구간 가로세. 즉, 이 말은 또는 항상 읽을 때 규격의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표본구간 가로세로 길이를 조사한다. 근데 참깨만 유별나서 4주가 하는 게 아니라 5주다. 여기는 4주. 벼도 4폭이 길이. 그러나 저기만 다르고 이렇게 구별하면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구간 수확량 조사 방법은 표본구간 내 콩을 모두 수확해서 꼬투리를 제거해야죠. 껍질 벗기고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을 3회 조사한다. 그죠? 참깨는 꼬투리 총 개수를 확인해서 참깨만 유별나. 녹두도 동일한데 하여 꼬투리 제거. 그러나 참깨만 유별나서 이제 환산 중량 조사, 즉 함수율 조사를 위해 꼬투리 50, 60개를 추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참깨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수확량 조사 1항 길이,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적기는 참깨가 유별나다. 다른 거는 되게 콩팥 녹두는 되게 비슷하다. 그죠? 참깨가 유별나다. 그래서 요거 2점짜리로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는 이제 포복자만의 착과량이랑 완전히 동일하다. 포복자만의 착과량 어때요?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 더하기 미보상 주수 수확량. 거기서 뭐만 바꾼다? 면적으로만 바꾸고 여기서는 이제 콩팥 참깨 녹두는 함수율을 해준다. 함수율을 해준다. 요것만 달. 요거는 이제 함수율 해준다는 것은 벼밀 보리길이랑 같대. 다만 벼밀 보리길이랑 다른 것은 로스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똑같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공식은 값피자, 그 다음에 PL 공식도 평수 1미평 갖고 표본 조사를 하면 조사 대상 면적, 표본당 제곱미터당 수확량. 요게 이제 구하는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타미 면적, 착과량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면적으로만 바꿨다. 그래서 이제 근본 목적은 요걸 구하는 거다.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분의 수확량. 수확량은 뭐냐? 바로 종실 중량. 꼬투리 빼고 종실 중량에다가 함수율만 곱해준다. 어렵지 않죠? 자, 함수율만 곱해준다. 바로 벼밀 보리길이랑 완전히 동일하다. 로스율만 없다. 로스율. 그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 수확량의 함수율, 기타미 면적. 똑같은데 거기는 이제 벼밀 보리 길이는 조사 대상 면적으로 규정돼 있어. 여기는 전수조사 수확량. 개념이 달라요.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기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어. 참 짜증나죠. 이렇게 동일하게 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 대상 면적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 전수조사 수확량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것만 차이에요. 그러니까 벼밀 보리 길이랑 차이점만 알면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콩팥은 모두 14%다. 그런데 참깨는 유독 유별나 10%, 녹두는 13. 여기만 좀 다르네. 녹두는 13. 그러니까 벼밀 보리 길이랑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참깨 녹두는 전수조사가 없어요. 전수조사. 표준조사만 해. 표본조사만. 그래서 똑같고 결국 중량합계다 함수율. 중량합계 함수율. 그래서 로스율 없다. 여기만 10%, 13%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식은 착과량하고 똑같은데 수량을 면적으로만 바꿨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표본구간 제곱미터 수확량은 그 합계에다가 바로 함수를 한다. 여기는 이 작은 거를 50% 피해, 80% 피해 안 해. 그죠? 이 작은 꼬투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량 합계에다가 기준 함수일만 한다. 그 중량에다 함수일만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콩팥은 전수조사 있고, 참깨 녹두는 전수조사 없고, 중량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50%, 80% 피해 안 한다. 이렇게만 하면 쉽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논밭 차이점,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래서 로스율은 벼밀 보리 그리에서도 표본조사만 해, 표본조사만. 전수조사는 왜 안 하느냐? 기계수학에서 톤 빼기 싫어, 가기 때문에 로스율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로스율은 표본조사, 벼밀 보리 그리 여기에만 있어요. 없고 다 없어. 콩팥은 다 없다. 기준 함수율 외워야 되겠죠? 기준 함수율 바로 매벼, 매, 콩팥 두 분은 밀착, 보기, 참깨가 제일 쉽니다. 10%, 13%, 14%, 15%. 그래서 반드시 외워. 이건 안 내주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요거를 꼭 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매벼, 분질미, 콩팥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밀보리 길이, 찰벼, 녹두 갖고 참깨만 10%. 전수조사는 콩팥, 참깨 없다. 그래서 이제 조사된 작 수확량은 함수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물 중량 곱하기 이거야. 전수조사 수확량은 함수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 수확량 곱하기 함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쉽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따로 외울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바로 포복자만 착과량하고 공식이 같은데 면적으로만 바꿨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표본조사는 로스율 하는데 로스율 적용이 없고 함수율만 적용한다. 전수조사. 이렇게 하면 하겠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같이 수업했으면 합니다. 자, 1번 그거랑 자, 이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한번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피해율, 검수를 구하라. 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크죠. 자, 2점짜리로 새로 나왔으니까 반드시 2점짜리로 요거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올 확률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깨는 신규라 이렇게 15점짜리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2027년이라 가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한번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참깨 수학량 내는 거 한번 15점짜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지시켜 놓고 자,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하게요. 자, 그러면 이제 했다고 하고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문제를 딱 볼 때, 2, 30초가량은 확인을 해야 돼요. 콩. 그러면 이제, 보험 목적, 인수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해인가, 기간 맞는가, 얼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건 없고, 바로 이제 9월 10일, 콩은 벽콩 가감, 10일에 참정. 11월 31일까지니까, 30일까지니까 됐고, 해당. 그 다음에 집중호흡. 맞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죠? 합격.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최근에 드러난 사항. 수학량 전수조사를 나섰던 손해평가사는 계약의 체결 상황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 이 상황이었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제한을 따지라는 거예요. 인수제한.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 없었는데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그러면 인수제한 따지면 콩은 두 가지를 따져야죠. 뭘 따져야 돼요? 출연율이 일단 80%를 초과해야 돼요. 미만이면 인수제한. 그죠? 그 다음에 콩은 적정 출연 개수가 제주도 이외에는 제곱미터당 10개체, 제주도 산파는 15개체. 그러니까 여기는 강릉이니까 10개체 넘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심사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자 이제 출연율 6만 개 했는데 출연율 심은 것분의 49500. 근데 출연 후 고사됐어. 그러면 출연 후 고사된 건 빼줘야 돼. 출연 후 고사는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나와요? 0.808333 나오네요. 80% 이상이네. 그러니까 출연율은 합격. 적정 출연 개수. 그러면 적정 출연 개수는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당 10개야. 제곱미터당. 그러면 자 6만 주를 전반. 여기 제곱미터가 바로 5천이 5천. 그러니까 이 농장이 이 밭이 5천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5천 제곱미터에 몇 개를 했어요? 6만 개를 했는데 출연 적정 출연 개수니까 출연 개수니까 49500에서 바로 1000개는 죽었으니까 빼줘야겠죠. 여기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없는데 취지상 빼줘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5,000분의 48500 하면 9.7개가 나와요. 10개가 미만돼. 그러면 인수제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정리하면 인수제한에 걸린 거, 즉 인수제한에 걸린 거를 바로 보험회사 직원이 신입사원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그냥 계약 체결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효력은 무효냐, 취소냐, 아니면 다른 사유냐?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사유 있는 거. 그다음에 해지도 약관에 규정돼 있어.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효로 봐야 돼요. 무효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내기 어려운데, 자, 이제 엄밀히 따지면 무효예요. 무효. 민법에, 이제 상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니까, 보험법이 적용 없으면 민법이 적용.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 그러면 이때 농구문 이론서에 기반해 해결하라. 그러면 무효. 어떤 무효?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어. 즉, 은수 씨는 책임이 없어. 은수 씨는 일체의 기망행위나 숨기는 일이 없었어. 없었고 다 제시를 했어. 그런데 보험회사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회사 귀책 사유로 봐서 결국 무효. 근데 은수 씨
없으니까 결국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체결하고 보험료를 완납했네.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반환. 결국 이 문제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이 문제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여기서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콩은 수입 안정 보장이에요. 수입 안정 보장은 정부 지원율이 어때요? 47, 48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중에 냈을 것이다.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가지고 결국 보험 가입 금액 내는 문제였다. 그래서 자, 여기 딱 보면 5개년을 줬어.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을 안 줬어요. 그러면 요 3년이나 2년으로 3년 연속 120% 미만, 2년 연속 120% 미만 따져서 여기 결정해. 그 다음에 5개를 내줬냐? 5년간 손해율을 따져야 돼. 5년 5개 내줬으니까 5년간 손해율을 왜 따진다? 손해율에 의한 할인 할증률이야. 그죠? 요거 5개가 나오면 2가지로 따져, 2가지로. 안 그러면 손해율을 안 주면 5개를 준다는 거야. 손해율에 의한 할인 할증률을. 그죠? 여기 딱 주고 보니까 전기시설, 관수시설, 방조망을 줬어요. 그래서 콩은 전관배를 보장해. 근데 이제 전기시설 5%, 관수시설 5%, 10%. 방조망은 안 해. 자, 이렇게, 안 된 걸 나와요. 논에서 나왔어요. 지자체 지원 비율인데 정부 지원 비율을 안 줬네. 정부 지원 비율은 무조건 50%가 아니라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따지면, 자, 요거 계산할 때 보험금 순보험료 맞네, 윗배네. 요것도 이제 계산 빨리 하려고 계산 빨리 해야 돼요. 요거 다 빼버려요, 왜 공통 1000 곱하기니까, 1000 곱하기 해서 하면 되니까, 윗변도 1000 곱하기니까, 지워지니까 요것만 써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820, 900, 680, 더하기 700, 800, 820 하면, 자, 어때요? 1.034, 103%네요. 그러니까 120% 미만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10%네. 딱 나와요. 10%면 정부 지원율 47%네. 여기까지 딱 나와요. 이거 하나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 여기다가 750, 0. 그 다음 밑에 650 하면 5년간 나와. 그러면 이거 역시 0.84, 80% 넘고 80% 초과, 그 다음에 120% 미만이니까 바로 손해율이라는 할인 할증률 0. 그죠? 따라서 이제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3천만 원 딱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3천만 한 줄 풀이로 끝까지 해버리세요. 3천만 원 곱하기 지역별 영업률 에다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를 해야 돼. 이거에 80%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80%니까 여기다가 0.8. 그 다음에 손해율 0. 방제시설 어땠어요? 방제시설 방제시설 5%, 10%, 0.1.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게 이제 순보험료니까 한꺼번에 한 줄 풀이로 끝까지 1 마이너스 정부 지원 보험료율 0.47, 지자체 0.3. 이렇게 연습하 보험료 나오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한 줄로 한 줄 풀이로 끝까지 하는 거 연습하세요. 여기 따로 하고 그러면 얼마 저기 합니까? 한 번에 2번 계산해야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자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따로 내지 마시고 한 번에 요율, 순보험료까지 하고 손방 여기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순보험료니까 순보험료 곱하기 이거 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얼마 나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49만 8천 원이 나오네. 49만 6,800원.
이걸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은. 자, 1번은 그래서 1, 2, 3, 4, 5를 이용할 때 농구먼 이론서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라. 즉 인수 제한 사유를 했다 하면 무효. 무효면 바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발환해야 돼. 아직까지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설마 내년에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례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전 사례를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례를 이해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제한 사항하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그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그렇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것이 나와서 우리랑 공부한 분들이 모두 합격하기를. 자, 이런 게 이제 나와버리면 이런 걸 전혀 안 해봤던 분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이제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이런 게 나와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알아야 실력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나오지도 않는 걸 하냐 그러면 안 되고 이 정도를 알아야 된다, 전체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요렇게 2점짜리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깨는 7,000이네요. 10헥타르. 출연율 80%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416, 620, 녹두장군은 보험가입 면적 300, 채식밀도 16,000, 출연율 80%, 24시 620, 420이 아니라 620, 그 다음에 820, 여기는 녹두장군은 11반, 녹두꽃에 앉지 마라 11반. 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의 참깨밭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문제가, 참깨 보험가입 금액,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수확적기 면적조사 서술하시오. 수확적기 나올 수 있어요. 참깨는 참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수확량 피해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밀, 보리, 귀리에 준하여 수확량 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 100%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곱하기 3,000 하면 나왔네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가능한 최소 비율. 어때요? 신규야, 신규. 그러니까 무조건 20%. 최소 비율 20%. 여기도 정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험료내라는 거네. 그러니까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3천만. 그러니까 3천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영업률 0.1, 그 다음에 0.9 곱하기 방제세 할인율 좋네. 여기는 이렇게 줘야 돼. 여기는 그 다음에 손해율한 할인 할증률 26년 신규 가입이니까 신규 가입은 당연히 할인 할증률 없어. 방제세 할인율 0.5 하면 돼요. 0.05 5%면 0.05예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원 비율이 50%의 정부. 그 다음에 0.3. 그래서 한 줄 풀이로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적기, 그 다음에 표본구간 면적, 요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서 이제 표본조사니까,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플러스 기타미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은 5,000에서 이거 빼면은 1,500, 2,000 빼면은 3,000이네. 3,000 곱하기 요걸 모르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미 얼마예요? 500. 주당 평년 수확량은 500분의 1,200. 요것만 모르네. 근데 여기 보니까 표본구간 작물 중량이에요. 그러니까 표본구간 알아야 돼. 표본구간 면적을 알아야 돼. 표본구간 면적.
면적을 보니까 여기 딱 2제곱미터 주어졌어. 이랑 길이 5주와 이랑 킹 면적. 4주면 안 돼. 4주면 5주 해야 돼. 5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400. 2분의 1.4.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하면 3000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4로 끝나면 안 돼요. 함수율 18%. 1-0.18. 참깨는 유별났죠, 유별나? 0.1. 기탐이 500. 곱하기 500 곱하기 2. 이게 이제 수학량이니까 수학량 나오면 뭐예요? 피해율, 보험금. 그래서 평수 1미 보험금 값이자 넣으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답을 아까 안 가르쳐 줬나요? 답. 답.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 인수제한 답. 2번 답.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깨, 녹두, 생강, 콩팥은 참깨랑 새로 들어온 참깨랑 녹두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바로 이제 뭐였죠? 보험기간하고 이제 면적조사 방법, 수확량 조사 방법, 그거를 주안하면 충분히 2점짜리, 5점짜리로 맞을 수 있겠다. 그러나 콩은 이제 15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 이제 바짝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콩하고 참깨 녹두는 2.5점짜리만 대비하면 된다. 자,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